그래서 요것도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남녀가 사랑을 통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이렇게 축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축자도 보면 우리가 복복자에서처럼 이렇게 제단이 있어요. 제사상. 제사상에서 빌었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여기 형형자는 그렇죠. 정말 장자를 나타내는 형이라는 뜻이 그거죠. 여기 입이 있고 발이 있어요. 발이 있으면 제가 예전엔 사람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입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발언권. 아니면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장자가 이제 거의 제사를 이제 저기 주도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빌축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 졸업할 때. 그래서 신께 하여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축자가 나온 거죠. 빌다, 기원하다. 그 다음에 맺을 결절은 뭐 아시죠? 실과 길한 거. 이게 이제 입춘대기를 할 때 그 길한 거예요. 길한 거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 걸로 묶은 거죠. 좋은 거를 맺은 거죠. 그게 이제 결혼할 때 그 결이죠. 좋은 거를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인은 왜 여자가 이때 들어갔을까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왜 여자가 들어갔지? 혼인 남녀 다 같이 하는데? 그리고 저물혼. 왜 저물었을 때, 이게 니엇니엇 해가 질 때, 이제 결혼하려고, 이게 처가댁, 그러니까 여자네 집에서 이제 가서 이제 결혼을 했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가를 들다 뭐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장인할 때 그 장자거든요. 그 장가. 그거를 들기 위해서 잠시 신부댁에 있다가 나중에 아예 이제 짐 싸서 이제 신랑 집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죠. 어느 정도 처음에 여자 집에 있다가 아내 집에 있다가 짐 싸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자는 이제 영영 이제 친정과 헤어져야 되는 뭐 이제 그런 보통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여자의 집으로 아내의 집으로 가서 잠시 머물고 이게 거기에서 이제 혼인을 치른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자가 들어가고 저물 혼자는 보면요. 태양이 밑에 숨었어요. 아래로 내려갔어. 요거는 뭐죠? 요거? 태양 위에 있는 거? 성씨, 네. 성씨 씨가 제가 성씨,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성씨 씨예요. 김씨. 원래 성씨 성도 있고 누구 씨도 있고 김씨, 박씨. 그렇죠? 지씨 이렇게 씨자. 그러니까 얘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뿌리예요, 뿌리. 이렇게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격가지처럼 뿌리의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씨가 된 거죠. 씨들은 다 이렇게 자기네 각자의 줄기가 있잖아요. 김씨 줄기, 이씨 줄기, 박씨 줄기, 최씨 줄기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물다라는 거는 이 뿌리 밑으로 땅 속으로 태양이 이렇게 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저물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씨할 때 씨는 이렇게 갈래를 나타내는 뿌리를 말하고 이제 그 뿌리에서 이제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 태양이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요거를 저물혼이라고 했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결혼을 하는데 혼인할 혼인데 왜 저문 시간에 이렇게 해 좋을 때 안 하고 왜 저문 시간에 했을까요? 바쁜 이 농사철 피해가지고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 농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사철을 피한 뭐 가을에 하든지 아니면은 오전 내내 바쁜 시간 뭐 이렇게 다들 바쁘잖아요.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손님들이 다 이제 농사를 해야 되는데 주인공만 안 바쁘면 안 되니까 다 그들이 바쁘니까 그들이 다 일을 마무리하고 난 시간. 이때 결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닌 적도 음, 많았겠지만 이제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우리가 이제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농사 때문에 이렇게 저물 시간에 혼인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스토리가 이제 없으면 그냥 혼 그냥 막 무조건 기억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지금 씨자도 이게 뿌리구나. 거 밑에 해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저물혼이구나. 그때 여자를 넣으면 되게 혼인할 혼이 되는구나. 세 가지를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스토리로 기억을 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축 결혼을 해서 뭐가 됐어요? 부부, 부부가 됐죠. 이제 부부는 우리가 좀 임팩트 있게 막 여러 번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네, 이 지아비부는 어떤 모습이요? 도끼, 도끼.
상투. 이게는 독이 아니에요. 상투. 그렇죠. 머리.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큰 대가 이제 큰 어른을 나타내 사람이 사지를 쫙 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위에 한일자를 크게 사람의 머리 위를 길게 나타내면 그건 이제 하늘천이고 지야. 요거는 그쵸. 요렇게 상투를 튼 거를 요렇게 그냥 요거 한 획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어요. 여기 큰 사람 위에 이렇게 길게 나타내는 거는 이제 하늘천, 그 사람 위에 이제 하늘이 있다, 하늘천이고, 그쵸, 이거. 이 상투 틀어서 이제 지아비부는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해서 상투 튼 모습이에요.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고, 여기 여자는 부부할 때 지어미 분자는요. 손에 빗자. 청소하고 있는 그치, 이제 손에 빗자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는, 남자는 이제 상투 틀었다고, 뭐 이제 과거를 보러 가고, 참, 여자는 이제 손에다 빗자루나 쥐어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요런 그림이죠. 이렇게 상투 튼 모습. 지어미는 요게 손이고, 디귿자처럼 생긴 게 이제 손이고, 여기가 빗자루예요. 그래가지고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여자여에다가, 요게 이제 빗자루 든 손인데, 여자 여자를 빼고요. 요거 손수변을 넣으면,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막, 넘어가. 이거 하려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요거. 이렇게 손수변을 넣으면은, 손수변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또 다시 손에 빗자루 든 거. 요 한자는 뭘까요? 빗자루. 빗자루 든 손이야. 근데 귀. 이제 손에, 귀? 귀자 아니에요. 이거, 손은 제가 이 왼쪽에 이 손수변은 동작을 많이 나타낸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는 쓸어, 청소할 때. 아, 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를 알면 지어미 부도 이제 여자 여자를 넣으면 그래 청소하는 이제 여자 예전에 이제 가사일을 돌봤으니까 우리 아름답게 생각을 해요. 가사일을 돌봤으니까 이게 지어미 부가 된 거고 여자를 빼고 그래 손동작을 넣어서 손수변 왼쪽에 넣어서 이 빗자루 들고 뭐해요? 빗자루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쓸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할 때 그 쓸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은 깨끗하게 쓸어 이게 청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가지고 가실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타내는구나. 쓸소. 그래서 이제 지어미부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다 옆에다 음도 다 여기 어저께도 써 넣었어요. 부부의 화합이에요. 요게 이제 핵심이 요게 화합에 다 부부와는 관계가 된 건데 화합이 드러나지 않은 거 무엇일까요? 고함지죠. 조강지죠. 그렇죠. 여기다 화합이 아니라 그냥 힘겹게 같이 고생한 아내를 뜻하는 거고 이들이 화합이 있는지 싸웠는지 어쩐지 잘 몰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제 부부의 관계가 좋은 금슬이 좋다 해서 이거는 검은고와 큰 검은고를 나타낸 게 금슬이죠. 금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검은고 금, 큰 검은고 슬, 이 두 개가 음이 만나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모니가 좋은 그런 상태를 금슬이라고 하고, 금슬이 좋다라고 하고, 그거 사자성어를 즐거울 낙자를 써서 금슬지락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부지정은 부부의 그 애틋한 정을 나타내는 부부지정이라는 게 있고, 그쵸. 부부의 또 이게 상징적인 새가 뭐예요? 원앙이죠. 근데 사실 원앙은 이렇게 제가 뭐 일부 다처제 뭐 그러고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막 사이가 좋진 않은데 이제 그래 보인대요. 그래서 원앙 여기 다 세조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가운데 앙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 원앙 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원앙지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부에 대한 성어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남녀가 이제 화합을 해서 이제 뭐가 돼요? 이제 그쵸 출산을 하면서 아이가 탄생하면서 이제 그쵸 가장 완성된 이제 부모가 되죠. 이게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여자 여자에 요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런데 더 추가가 됐죠. 점 2개가 추가가 됐죠. 보면요. 아까 전에 아비부의 상징은 도끼예요. 그쵸 그냥 점점 이게 뭐 아비부다가 아니라 이게 쌍도끼.
아버지는 사냥을 나가서 이제 가족을 먹여야 되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쵸? 아버지 하면 진짜 이 쌍도끼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었던 도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또 도끼부에 그 아비부랑 여기 도끼 근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도끼 근도 됐었고, 요거 보세요. 우리가 마부 위침할 때, 제가 어서 이런 걸 찾아가지고, 갈마에 이 도끼부자를 이렇게 이제 넣은 거죠. 아버지, 쌍도끼 아버지의 여기 도끼 근자를 넣어서 도끼부가 된 거고, 아까 바늘 침문, 진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기억하시고, 이렇게, 침은 쇠로 만들었으니까, 나무로 했다가는 이게 잘 들어가지 않아요. 다 뜯겨요.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쇠로 만든 바늘, 침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도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알겠어. 어미 모자가 아까 전에 여자를 나타낼 때 그 어미 모자, 그 여자 여자가 요거 점 빼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어미 모자는 이제 여기서 왔죠. 여기 이제 아기까지 여기 한자에 넣기가 힘들어서 얘 잠깐 생략하고 엄마의 핵심. 아까 아빠의 핵심은 그 도끼였어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 도끼. 엄마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의 젖줄. 그렇죠? 아직 막둥이를 키우고 있는 지짐은, 그러니까 이 엄마의 모습인데요. 근데요,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점점 했어야 되는데, 왜 얘가 이렇게, 뭔가 모양이 바뀌었어요. 틀이 바뀌었어. 뭐 때문에요? 틀이 바뀌었어. 이거. 줄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가로로 쓰려니까 이렇게 막 삐져나가고, 아유, 힘들어. 야, 그래.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긴 거는 세로로 돌려 쓰자라는 규칙이 있었겠죠. 그래서 얘를 엄마의 이 가슴을 이렇게 세로로 돌리니까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이렇게 주간에다 쓰기가 좀 더 편했을 거예요. 이게 좀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의 생명 젖줄을 상징하는 가슴을 상징해서 이게 어미모가 된 거죠. 엄마한테는 진짜 예전에 뭐 젖병이 어딨고 뭐 분유가 어딨어요. 이게 가장 너무나 자손을 번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했던 엄마의 역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였죠. 아빠의 가장 큰 역할은 정말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는 거였고. 그래서 어미모자가 됐고. 이게요, 이거는 뭘까요? 어미모자에. 요거는 사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엄마가 이제 뭐 사람이다. 뭐 이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 요게 비녀. 아빠도 상투 틀었어. 근데 여기서 이제 비녀 이제 상투 틀었어. 상투 튼 비녀를 꽂은 모습에서 따왔는데, 이 뜻이 이제 엄마라는 뜻은 여기 있으니까, 요 뜻은 뭐예요? 이 엄마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변함이 없어. 그래서 매일 한결같아. 라는 뜻의 매일매가 된 거죠. 매일이란 뜻. 그래서 예전에는요, 요 자체가 어미모로도 쓰였대요. 여기 사람 인자까지 넣어서 요거를 어미모자로도 두 개를 막 썼겠죠? 근데 이제 이게 혼동되니까, 얘는 그냥 어미모는 위에 걸로 쓰고, 얘 사람인변을 넣은 거는, 그래, 엄마의 그 사람의 존재인 엄마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제 매일매로 쓴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가 들어간 게 뭐가 있어요? 물수변을 넣어서. 바다, 해. 바다는 우리가 볼 때 저 큰 바다 양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바다의 해자는 매일 진짜 변함이 없어요. 그쵸? 물이, 뭐, 강 같은 건 물이 마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겠지만, 바다라는 거는 이제 그 범위를 넘어가서, 매일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는 모습, 바다 해자를 이렇게 매일 매자를 넣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어미가 비녀를 두 개를 꽂고 막 이게 이제 마스카라도 하고 좀 보세요. 좀 화려해졌어. 화려해진 모습. 막 비녀를 하나 꽂아도 되는데 막 치장이 막 많아져. 치장이 많아지고 화려해. 근데요. 이 한자가 뭐예요? 어미모자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좀 나중에 이렇게 말모자로 변하기도 해요. 누구는 이거를 이렇게 비녀로 안 보고 풀로 보기도 해요. 독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독풀 함부로 먹지만 이제 이런 뜻도 있는데요. 요거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보면 비녀를 여러 개 꽂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그거는 이렇게 이제 그 생활에 있어서 엄마가 너무 사치를 하거나 사치를 해서 외도를 하거나 이거는 우리 가정의 독이야. 독. 독 같은 상황, 독 같은 이렇게
존재가 되면은 안 돼. 그래서 너무 웃겨요. 이 어미문자 이 독독자가 이제 확장을 하면 이 비녀를 한두 개 더 꽂았다고 이렇게 독으로 이렇게 몰아놓을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요, 늘 독이 이렇게 풀이만 하지 않고요. 사실 뭐 먹는 풀 잘못 먹어서 이게 독이 들어있는 풀이야. 이제 그래서 요거를 풀을 청자처럼 이제 풀초자로 보기도 해요. 그런데 요거랑 같은 이제 비녀로 보면은 비녀 여러 개 꽂은 모습에서 독을 나타내는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해 사치해 아니면 너무 외도를 해서 막 이게 해 꾸며 이거는 그 옛날에 독처럼 이렇게 독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 독독자도 이렇게 이제 이런 스토리로 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중독.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중독. 중독됐어. 독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꽂힌 거죠. 중독되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나 독감. 그래서, 감기할 때는 이 감자에다 기운 기자를 넣어요. 어떤 기운이 나한테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독감은 그 중에서, 감기 중에서도 지독한 감기는 이제 독감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독독자를 넣죠. 그래서, 이거 한 장이 더 들어갔네. 그러면은, 이렇게 주간에 넣은 게 이제 제가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이런 모습이죠. 원래 수레차도 이렇게 이게 수레가 이렇게 바로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이제 주간에다 쓰기 힘드니까 요걸 이렇게 이제 수레 돌린 모습 보이시죠? 바퀴, 수레, 바퀴, 그다음에 이걸 이어주는 축, 그리고 요거 한 획을 더 넣어서 이제 짐칸에 있는 짐을 넣은 거죠. 우리가 술병에 술이 찼을 때도 이렇게 한 획을 더 넣어줬고 했던 것처럼 짐이 차 있는 모습. 그래서 얘를 이제 술에 차도 이런 한자의 이제 모습인 거죠. 이렇게 주관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오늘은 6시가 좀 넘어갔어요. 지금 이제 이거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공유